텔레그램에서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로 체포된 N번방의 시초 갓갓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감염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대구에 이어 경북도도 유흥시설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대구시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유지하되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영천 바이오메디칼 생산기술센터가 멸균 공정에 쓰이는 전자선 조사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이른바 N번방의 시초 갓갓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근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그는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 소식 전병주 기자입니다. 둥근 안경테에 건장한 체격, 흐릿한 눈빛. 절대 잡히지 않을 것이라 장담하던 갓갓이 결국 대중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 9일 안동경찰서에서 특정인 소환 조사를 받던 24살 문모 씨는 조사 6시간 만에 본인이 갓갓임을 인정했고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12일 오전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 안동경찰서를 나선 그는 기자의 질문에 응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이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영장 심사를 마친 문 씨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피해자들에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결정적 드리고 근거가 뭔가요? 자백하게 된. 문 씨는 2018년 말부터 지난해 3월까지 텔레그램에서 1번에서 8번까지의 채팅방을 만들고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갓갓을 포함해 N번방 주요 운영자로 꼽히는 박사방 조주빈과 부타 등이 모두 붙잡히면서 경찰은 조주빈의 마지막 공범 일명 사마귀를 쫓고 있습니다. 문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경찰은 혐의 내용 공개와 함께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신상공개회의를 열어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감염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대구에 이어 경북도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클럽, 감성주점 등 유흥업소는 2주간 영업이 정지되고 이태원을 다녀온 방문자는 증상에 관계없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나이트클럽처럼 술을 마시며 춤을 출 수 있는 감성주점입니다. 앞으로 2주간 문을 닫는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가 터지고 나서 바로 닫았어요.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무더기 감염 사태로 유흥시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서 경북에서도 회관 형태의 술집을 포함한 클럽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 70곳의 영업이 중지됐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영업주는 물론 이용자에게도 최고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는 치료비, 방역비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고발 조치와 함께 확진자 생기면 치료비랑 방역비 같은 것도 청구가 된다. 이태원 클럽이나 강남 블랙 수면방 출입자에 대한 행정명령도 강화됐습니다. 오는 25일까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자진 신고 후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스템으로도 접촉자하고 방문자를 받기는 받는데 그게 이제 올려 하면은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방문하신 분이 스스로 선별 진료소 오시는 게 저희들은 더 효율적이죠.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이태원을 방문한 사람은 12일 기준 대구 57명, 경북 107명으로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교육부가 모든 학교의 등교 개학 일정을 일주일 더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면서도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오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부가 11일 모든 학교의 등교 개학 일정을 또다시 일주일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서 등교 계약 연기를 요청한 겁니다. 이에 따라 고3 학생들의 등교 계약 일정은 기존 13일에서 20일로 연기됐고 고2와 중3, 초1, 2학년과 유치원 등교는 기존 20일에서 27일로 변경됐습니다. 이와 함께 고1과 중2, 초3, 4학년은 다음 달 3일, 중1과 초5, 6학년은 가장 나중인 다음 달 8일에 등교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경북 지역 학부모들은 코로나19의 집단 감염을 걱정하며 교육청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는 입장입니다. 교육청에서 정말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가 정말 현실화가 됐기 때문에 경북교육청에서 정말 준비를 잘해서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게 개학을 할 수 있도록 경북에서 잘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연기가 되어서 걱정이 많은데요. 지금 연기하신 만큼 철저한 방역과 위생에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애들이 더 안전하게 학교를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북교육청은 교육부의 긴급 결정에 따라 모든 학교의 등교 계약 일정을 미루고 안전한 등교 계약 준비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학부모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큰 만큼 남은 기간 동안 방역 활동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방역 더 강화를 하고 또 준비하는 점검 자체를 한 번 더 꼼꼼히 챙겨보고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도 생활 속에서 예방 수칙을 잘 준수를 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등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등교 계약 일정이 또다시 미뤄지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책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경북교육청.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따라 교육부가 등교 계약 일정을 연기한 가운데 경북교육청은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안전한 등교 환경을 만드는 데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 경북에서 일주일 만에 다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12일 0시 기준 경북 도내 누적 확진자는 1,325명으로 전날보다 1명 늘었습니다. 해당 확진자는 경산에 사는 파키스탄인 부부의 18개월 된 여아로 지난 9일 입국한 이후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에서도 기존에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의 가족인 14세 여학생 1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누적 환자 수는 6,86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신규 확진자 수는 서울 12명, 경기 8명 등 모두 27명입니다. 대구시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유지하되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일부 시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13일부터 적용 예정이던 마스크 미착용 시 최대 300만 원의 벌금 부과 처벌은 유예하고 계도와 홍보 기간을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2주 후 방침에 대해서는 오는 26일 범시민 대책위 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구 경북 지역 1분기 관광업종 매출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경북연구원의 조사를 보면 1분기 관광 관련 업종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대구가 26.1%, 경북이 2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경북연구원은 관광산업 회복을 위해서는 업종별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하고 이에 맞는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섬유업체가 코로나19로 깊은 불황에 빠졌습니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이 지난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섬유업체 59곳을 대상으로 섬유 경기 체감 지수를 조사한 결과 종합지수는 57.5로 2005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가장 낮았습니다. 5, 6월 예상 종합지수는 44.5로 3, 4월보다 더 낮았습니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은 대구 염색공단에 위치한 업체 127곳 가운데 80%에 해당하는 100여 곳이 휴업 또는 단축 조업에 들어간 상태로 갈수록 휴폐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를 생산하려면 멸균 공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요. 이 공정을 할 수 있는 곳이 흔치 않습니다. 영남 지역에서는 영천 바이오메디칼 생산기술센터가 유일한데요.
이 기술이 의료기기는 물론 농식품과 환경, 공업 등 모든 산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의료기기가 담긴 상자가 컨베이어 벨트를 지나갑니다. 전자가속기 구간을 통과하면 의료기기는 완전 멸균 상태가 됩니다. 단순해 보이는 공정이지만 효과는 큽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 멸균을 했던 제품은 복강경 때 사용할 때 발생하는 유해 가스를 차단하는 필터의 제품이고요. 실제로 이런 필터를 멸균하는 과정에서 독성 가스를 사용했을 때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전자선 멸균을 통해서 이 제품을 출시하게 됐고 상당히 전문의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전자가속기에서 나온 전자선이 물체를 투과하는 전자선 조사 기술. 기존 멸균 방법인 에틸렌 옥사이드 가스 방식이나 감마선 방식의 단점을 보완한 만큼 활용 분야도 다양합니다. 의료기기의 멸균은 물론 농산물의 저장성을 높일 수 있고 보석의 발색과 문화재 보존, 유해물질 분해 등에도 쓰입니다. 공업 분야에서는 폴리머 및 고무 재질을 개진하고 전기 전자 소재의 성능을 개선하고 재료의 기능성을 부여합니다. 또한 환경 쪽에서는 유해 물질이라든지 폐수, 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고 보건위생에서는 식품의 위생화라든지 식품의 저장 기간을 정대하고 의료기기, 바이오 소재의 멸균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산업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전자선 조사 기술. 부품 소재와 한약재, 농식품 등 지역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우리 지역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을 만나보는 순서. 이 시간에는 대구 동구 강대식 당선인의 공약과 계획을 들어봅니다. 강대식 당선인이 생각하는 동구 지역의 현안과 발전 방안은 무엇일까요? 권미경 기자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무겁게 가라앉은 지역 경제. 3월 기준 대구 경북 지역 취업자 수는 1년 새 11만 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강대식 당선인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일자리를 꼽았습니다. 민이 스스로 창출하는 일자리하고 또 관이 주도하는 안정형 일터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짜고 대구의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대외에 알리고 지역 발전을 위한 첫 단계로는 교통망 연결을 강조했습니다. 혁신도시와 원도심, 군공항 후적지와 도심, 이시아폴리스를 잇는 교통망을 복원해 지역을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도시가 전부 다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교통망을 잘 연결해서 편리성을 어떻게 회복할까. 또 우리 주민들을 하나로 이렇게 묶는데 이 교통이 큰 작용을 할 수 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은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도 서두를 계획입니다. 빠른 시일 내 이전 부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항이 떠난 자리를 어떻게 개발할지 밑그림을 그릴 예정입니다. 국방부를 상대로 좀 조속히 이 선정위원회를 개최토록 힘을 쓰겠고요. 이 부분은 우리 군위 의성 지역에 당선된 우리 국회의원 당선인과 우리 지역 또 저 머리를 맞대서 빨리.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대구 동구. 헬로 이슈토크 강대식 당선인 편은 오는 15일 저녁 6시 45분에 방송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봉화군이 1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봉화 뉴딜 TF팀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는 조광래 봉화 부군수와 해당 실과 소팀장들이 참석해 봉화형 뉴딜 정책 발굴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TF팀은 정부 정책 기조와 지역 특성에 맞는 예산 편성, 봉화 공고맥 개발 활용, ICT 기반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은어와 송이 관련 클린 축제 활성화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가정의 중고등학생 100명에게 특별재해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산, 청도, 봉화 지역의 학생으로 학교로부터 추천받은 장학생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총 1억 원을 지급합니다. 이번 장학금은 두산 연강재단에서 지원하며
두산연강재단은 2006년부터 국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대상으로 장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교육감은 지난 3월 코로나19 성금을 기탁한 데 이어 최근 4개월 급여의 30%를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경북교육청 간부공무원 36명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 과정에서 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교육청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총 5억 4천여만 원을 모금해 도내 취약계층 5,400여 명을 지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연기됐던 정동극장의 경주 브랜드 공연이 12일 개막합니다. 재단법인 정동극장은 12일 오후 7시 경주 엑스포 문화센터에서 창작 뮤지컬 월명을 공연한다고 밝혔습니다. 신라 경덕왕 때의 승려 월명사의 이야기를 풀어낸 이번 공연은 제망매가와 도솔가 등 고대 가요를 뮤지컬로 편곡해 선보입니다. 정동극장은 지난 2011년부터 바실라와 에밀레 등 신라의 역사 문화를 소재로 경주 브랜드 공연을 제작해왔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강풍이 불고 있어 화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대는 13일까지 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동해안, 울릉도 독도에 평균 초속 최고 12m의 강한 바람이 불겠다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특히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고비 사막과 중국 내몽골 고원에서 발생한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도 치솟고 있어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의 날씨입니다. 수요일 우리 지역은 맑은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작은 불씨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면 큰 화재로 번지기 쉬우니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13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8도, 한낮 최고 기온은 24도가 예상됩니다. 종일 맑은 가운데 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내륙,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또 강한 바람에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지 않도록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 불어온 황사의 영향으로 대기질이 좋지 않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나쁨으로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한 주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이 10도 이상 벌어지는 등 겉옷을 여러 겹 입어 체온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이 비는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황사로 인해 대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빨래하기에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운동 전에는 항상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시고요. 세차는 간단히 닦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남부 앞바다는 0.5에서 2m, 동해 남부 먼바다는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는데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출항 전 자세한 해상 예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